혹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 문제를 이런저런 문제를 풀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하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냥 지울게. 자 우리가 46번인 것 같아. 46번인데 문제 풀겠습니다. 현재 1번이 x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11은 0. 자 문제가 뭔가면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그렇죠? 자 이거는 1항에 풀 수 있죠. 그렇죠? 쌤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왜? 1 넘기려면 0되죠. 인수분해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된 문제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인수분해 안 될 수 있잖아. 그렇죠? 안 되면은 방법은 뭐라는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린 거래. 나는 얘를 fx라고 둘 거야. 얘를 fx라 둘 거래.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 함수의 x 절편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해되죠? 뭐랍니까? 미분을 쳐보자. f'x가 얼마입니까? 3x 제곱, 3x 제곱 빼기 10인 거죠. 3 묶었더니 x 플러스 2랑 x마 2고 그래프 바로 그릴게. 그 값을 두 개 갖는 게 확실하잖아. 그렇죠? 그래프는 이거 1번 그래프 맞죠?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하고 이게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렇죠? 2 됩니까? 이제 뭘 하면 돼? 좌표를 한번 구해봐. 2, 얼마? 마이 콤마 얼마 지나는지 내가 마2 미안 2, 2 넣어볼게. 8이죠. 24네 11이네 마 16이네 마이너스 5가 맞죠. 자 마이 넣을까? 마이 넣었더니 마 8이죠. 24고 11 35 빼기 8 얼마야? 27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돼? 그랬더니 봐봐 우리가 y 좌표를 판단해 보는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5 이게 27이죠. x축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아? x축은 뜻이 있겠네. 마오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보다 아래 있고 그렇죠? 2덕이 지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실근은 몇 개야? 3개인 거죠. 이해되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래프만 그리시려면 되게 쉬운 파트가 맞다는 거죠. 내가 하나만 더 풀어볼게. 우리가 2번은 2x의 4제곱 3x는 x 4제곱 x마2 역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 어떻게 한다고? 봐봐. 쌤 저는 이 4차 함수를 그리고 이 4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거예요. 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상만 해도 복잡할 것 같지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미안. 얘랑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뭘 한다고? 모두 다 좌변 넘겨버려. 넘깁니다. 어떻게? x의 4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얼마? 4x 넘기면 플러스 2는 0. 맞습니까? 어때 그러면? 얘를 그려. 얘하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다 맞습니까? 요 함수를 f라 부를 거고 이 f의 x 절편이 얘의 실근의 개수인 거야. 인정하죠? 혹은 뭐도 괜찮아? 혹은 상수항은 우변에 남겨도 그쵸? 좌변을 내가 gx라 부를 거야. 그렇지? 얘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교점의 개수 이게 바로 얘의 실근의 수 아닙니까? 뭐를 써도 관계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됩니까? 누굴 써볼까? 얘 써볼게. f'x가 맞죠? 얼마야? 4x의 3승 빼기 4죠. 자, 비교 한번 해볼래? 4로 묶었어. x 3승 빼기 1 인수 분해가 되죠. 4하고 x마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그렇지? 어때? 부함수 방정식이 한식은 무슨 근? 허근
한식은 허근을 가죠. 우리가 많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사차함수형은 네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1번 유형 누가 도함수가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이거란 말이에요. 원함수는 무슨 모양이야? 빨리빨리 W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얘는 뭔데? 마풀풀이고 요렇게 되잖아. 그렇지? 한실근 중근 얘는 뭔데? 한실근 허근 얘는 삼중근 사차함수는 네 가지 유형인데 몇 번째 유형이야? 도함수가 한실근 허근 요 유형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F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마. 다시 그려줘.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한식은 누구야? 1이겠죠. 나머지 허근이 허근 그렇죠? 어떻게? 뭐 하다가 마풀풀이니까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얼마야? 1, 맞아? 1을 맞아? 1 대입해보자. 1 넣었더니 3 빼기 3 마이너스 거죠. 그렇죠? 1이니까 그러면 X축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지? 축은 이렇게 위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X축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실근 실근은 두 개 나오죠. 그렇죠? 너의 실근의 수는 두 개라는 건데 그렇죠? 납득됩니까? 그런 식이래. 넘어갈게. 패스. 너희도 한번 해보고 싶지. 근데 해볼래? 아니야. 하나만 할게. 우리가 이거 풀고 문제 풀 시간 드려볼게. 이 다음 페이지 문제가 내신에도 꽤 나오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다음 페이지 문제 이렇대. 우리가 47번 문제인데 방정식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는 2x 제곱 플러스 9x가 한 개의 양근과 몇 개의 두 개의 음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 두 개의 음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자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랑 따로 된다고? 그렇지 않대. 다 넘겨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근의 부호에 관계된 문제 근의 부호에 관계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아니냐면은 상수항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기는 게 낫대. 이런 편이 훨씬 낫대. 왜? 이해될 거야. 풀다 보면 이해돼. 그렇지. 봐봐. 내가 뭘 한다고? 상수항은 넘기고 다 잡아 넘기잖아. x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3x분의 빼기 9x네 마이너스 a죠. 이거 선생님 다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는데 어떤 편이 얘가 더 괜찮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다 넘겼어.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두거든. 이 fx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상수항 봤더니 얘는 원점을 지나. 그쵸?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 그러면 뭔가 부호를 판단하기 용이하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뭐합니까? fx를 그릴 거야. 미분을 쳐볼게. f 프라임 x가 얼마죠? 3x 제곱 빼기 6x 마 9고 3 묶었더니 x 빼기 3 x 플러스 1 정도는 암산이 되죠. 그렇죠? 3 묶고 이순했으면 그렇지? 그랬더니 그 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죠. 마일과 3에서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어떤 모습이야?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이해되죠? 너가 얼마? 마 1, 너가 얼마? 3 이런 상황 이해됩니까? 근데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마일이고 이게 3인데 얘가 뭘 지나가고 0,0 지난다며 물어볼게. 이게 마일이다? 이게 3이다? 0, x가 0 어딨어?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죠? 그쵸? 살짝 오른쪽? 요게 x가 0인 그런 라인이거든. 그쵸? 근데 이게 무슨 점이야? 원점이래. x가 0 얘가 0,0 지난다면서 이게 원점인 거야. 맞아. 그래프 모습은 x축 y축 원점이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이돼? 그랬더니 봐봐. 누구? 얘는 무슨 함수야? y는 마이너스 1라는 상수 함수. 이런 애, 그렇죠? 이런 애야. 무슨 근을 갖고 원하는데? 양근 하나와 음근 두 개. 물어볼게. 이런 상황이라면 근은 하나죠. 이 근은 양근이야, 음근이야? 당근 양근이지. y축에 오른쪽에 있어. 맞습니까? 양수, 양근. x가 양수 맞잖아, 그렇지? 맞지? 또 물어볼게. 이렇다면 근이 또 하나죠. 규점 한 개니까. 무슨 근이야? 음근이야, 음근. x가 음수니 그렇죠? 그 물어볼게. 이렇다면 무슨 근이야? 양근이 두 개 있죠. 오른쪽 근이 왼쪽 근은 하나밖에 없어. 양근 두 개, 음근 한 개. 이라면 양의 중근 하나, 음의 음근 하나. 양의 중근 하나, 음근 하나.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면 어떻게 지났는데?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죠. 이게 누군데? y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지나면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오른쪽 근 하나, 왼쪽 근 두 개.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거죠. 끝났대. 내가 무슨 값만 구하는데 극대값만 극대값. 극대값은 마일을 이 f에 대입하자. 얼마입니까? 마일, 마3 플러스 9, 9 빼기 3. 이란 말이 그렇죠. 그럼 끝. 누구? 요거 마이너스 a는 누구보단 작아야 돼? 5를 넘어서면 안 돼. 5인 순간도 안 돼. 그치? 5인 순간은 음의 중근을 가져버리잖아. 그치?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양근 두 개. 서로 다른 양근 두 개였으니까 안 나가. 그렇죠? 또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지? 그 양변에 말 곱하잖아. 영하고 누구? 이게 최종 정답이 될 거래. 너희가 한번 그 아래 거 살짝 풀어볼까? 연습 한번 해볼게. 유제 2번을 풀어볼래? 유제 2번을 풀어볼까? 유제 2번 한번 풀어볼게. 그런 게 맞죠.
다 나왔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봐봐. 어떻게 한다고? 얘는 우변 넘기고 좌변만을 fx로 두고 미분을 쳤어. 극값을 두 개 갖죠. 이런 모습입니다. 극소 극대를 갖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 원점은 어디인가? 원점은 얘보다 약간 오른쪽인 요 정도의 원점이 있어. 그렇지? 요 좌표가 0,0란 말이야. 무슨 축이야? x축이고 y축이래. 그렇지? 이해되죠? 뭘 원하고 있어? 양근 한 개와 음의 중근을 원하고 있대. 음의 중근. 그러면 y는 a가 어떻게 지났는데? 요거 맞죠? 여기 맞잖아. 양근 하나와 음의 중근이잖아.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제 뭘 대입하면 돼? 마 3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f-3분의 2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분의 8인 거죠.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8 맞습니까? 플러스 얼마? 3분의 8인 거죠. 들어. 맞아? 틀린 거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통분할 게 얼마? 27분의 마8에 3 곱하면 3,8이 집시다. 9 곱하면 9,8에 72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까? 27분에 계산 좀 한번 해보자. 마 30이죠. 마 32 얼마죠? 40인 거 맞습니까? 혹시 답이 27분의 40인가요? 맞죠? 답은 27분의 40.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 패스할게요.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봤고, 자, 옆에 있는 내용. 우리가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이게 대단하지가 않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게 대단하지가 않대. 도와줄래? 자, 가볼게. 갑시다. 이름이 어마무시한데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있고 판별식이 있어.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을 판별하는 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교과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식이라고 알고 있거든. 맞습니까? 뭘 하겠대? 3차 방식의 근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겠대. 뭘 판단하는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은 3개야. 4차 방정식은 무조건 4개의 근은. 그렇죠? n차 방정식 근의 n개라는 것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야. 맞죠? 맞습니까? 뭘 판별하는 거야? 실근의 개수를. 그렇죠? 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 함수의 x 절편의 개수가.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뭘 가지고? 방금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되게 쉬운 내용이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굳이 이걸 몰라도 괜찮은 거야. 근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봐봐. 이렇대. 우리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 맞습니까? 다 3차 방정식이 뭐라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는 이거 아닐까? 이런 모습. 그렇죠? 하고 x축이 이렇게 지나. 맞죠? 이러면 얘가 되잖아. 일단 기본 조건 뭐야? 우리가 3차함수가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실근 3개 나올 수 있어? 얘는 무조건 실근이 1개인 거야. 무조건 1개인 거야. 그나마 얘가 가능성이 있어. 극값이 극값이 2개가 돼야 돼. 극값 2개. 극값 2개가 돼야 돼. 기본 조건은 무슨 식? 도함수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큰 상황에서 세 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무슨 값이야? 극대값. 이게 무슨 값? 극소값. 이 부가 반대되는 거 아니야? 단순해. 뭐라고?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맞습니까? 극소값 소리. 이게 뭐야? 끝. 그렇죠? 이렇다면 당연히 이래야지 극값을 가는 게 맞고 이래야지 극값을 가는 게 맞고 그렇죠? 맞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같으면 서로 세식은 장난쳐? 당연히 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떻게 얘기해? 한 실근 중근이라고도 얘기해. 맞아? 어떻게 지나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이렇게 접하거나 그렇죠? 이래 한 실근 중근 한 실근 중근 혹은 서로란 두 실근 물어볼게.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뭐가 나와? 0 나오지 않을까? 얘는 극대가 0 얘는 극소가 0이니까 맞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한 실근은 한 개야. 한 실근과 무슨 근? 두 허근이야. 그래 그려볼게. 어떤 모습? 이런 모습 혹은 이런 모습. 한 실근 허근 맞습니까? 이해되죠? 이때 어때? 극대가 미친 거 아니야? 극대가 음수 극소값도 음수. 반면 얘는 극대가 양수 극소값은 양수. 또는 양이죠. 어떤 상황이야? 이때는 극대값과 뭐를 극소값을 곱하면 무슨 수? 양수나 곱하기 양이죠. 양 곱하기 양이죠. 그렇죠? 이거 외우는 거야? 외우면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긴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사실 이걸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근데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한데 식이 상당히 복잡한 어떤 순간은 얘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이걸 좀 기억하라고 하나 봐. 이해됩니까? 그런 느낌을 해주시. 그럼 쌤 이런 경우는요?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경우는 이런 경우야. 극값이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바로 얘죠. 바로 얘랑 그렇지?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인 거죠. 무조건 실근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이죠. 3차 방정식은 허근만 3개 나올 수 없죠. 3차 방정식은 허근만 3개 나올 수 없어. 실근은 적어도 하나 나와. 그렇잖아. 왜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x축과 어떻게 됐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실근은 한 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 자, 문제는 약간 허접하대. 봐봐. 일단 쭉 해서 이분을 일단 끝낼게요. 뒤로 넘어가시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8번인데 x에 세제곱 빼기 3x 빼기 n이 0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n의 값을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지.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걸 한번 써볼게. 배웠던 걸. 쌤 어떻게 한다고? 쌤 n을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 n 넘겨서 문제를 풀어있잖아. 관계없어. 그쵸? 근데 이 상태로 자변을 fx라고 그럴까? 어떻습니까? f 프라임 x 얼마야? 3x 제곱 빼기 3인 거죠. 3 묶었더니 x 플러스 1과 x마 1이고 3차 함수는 이런 모습 맞습니까? 그쵸? 극값 두 개잖아. 그쵸?
얼마? 마일과 1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끝났네. 현재 얘가 뭐야? 마1 넣었어. 마1 넣었더니 마1 더하기 3 빼기 n 2마 n이다. 1 넣었더니 1 넣었어. 1 빼기 3 빼기 n이죠. 마이 마이죠. 마이 마 n 이런 상황이 그렇죠. 몇 콤마? 1 마이 마 n 이런 상황 나쁘지 않죠 그렇죠? 뭐래? 실근이 3개래. x축은 이렇게 지나면 돼. 맞습니까? 방금 배웠던 거? 쌤 얘랑 얘를 곱하면 음수겠네요. 곱하면 음수 2마 n 마이 마 n 음수 이해됩니까? 양변에 마일 1 곱할게. 이거 얼마야? n 마 2죠. 얘는 n 더하기 2죠. 마일 1 곱했으니까 안 바뀌죠. n의 범위가 얼마야? 2랑 마이 사이. 이게 답이걸라? 그쵸? 지금 서로 하나 셋을 내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가 된다. 이거 문제 풀었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앞으로 돼. 쌤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그래프 그렸어. 그랬더니 실근을 새겨두면 x축은 이렇게 지나야 되고 이게 무슨 수? 양수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 무슨 수? 음수면 돼. 넘기면 n은 2보다 작다. 넘기면 y보다 크다. 똑같은다. 쌤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맞아. 이럴 때도 많아.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이다를 이용하지 말고 그 그래프상으로 너가 양수네? 넌 음수네? 라고 판단해도 돼. 근데 누가 여기 할 때겠어? 얘 곱하기 얘가 음수이다를 썼을 때 식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것이 있대. 많진 않지만 그래서 알아보라는 것 같아. 그렇지?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대신에 문제가 뭐 이래? 이런 식이래. 그 아래 표가 보이죠? 표. 이걸 우리가 증간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리는 순간 속도가 너무 늦어져.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만 살짝 배우자. 이건 하지 않을게. 자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 역시 어려운 게 없거든. 부등식의 증명. 내가 빠르게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봐봐. 자 이것도 개념 설명이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문제를 풀게. 대표 유형 49번 내용 49번은 우리가 1번 내용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2x의 4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항상 내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다시 항상 내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요 함수 이게 무슨 값이야? y 값이 그치?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즉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밝히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2분호 쉽게 왜 그래프 그리려고 얼마입니까? 8x의 상승 8x 맞죠? 내가 8x 묶었더니 x 제곱 빼기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 1 된 겁니까 여기까지? 자 볼게. 혹시 도함수가 무슨 함수야? 도함수가 기함수죠. 왜? 기함수 맞잖아. 도함수가 기함수. 홀수 차밖에 없어. 많이 익숙해져야 돼. 그렇지? 홀수 차밖에 없어. 기함수. 원점 대칭이고 그래프는 0, 마일, 1 이거 아닙니까? 이거고 현재 최고차항 양이니까 얘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도함수. 그렇지? 도함수. 원함수는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렇지? 뭐하다가 마풀 f 프라임이 음수면 원함수는 감소, f 프라임 양수 원함수는 증가. 기억납니까? 간격이 똑같잖아. 증가한 만큼 그만큼만 딱 감소하는데 그렇지? 다시 또 증가하죠. 자, 완벽한 W자가 나왔대. 누가? 내가 지금 얘를 그린 거야. 그렇지? 그린 거야.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값? 최소값은 극소에서 최소하니까 1, 넣죠 얼마야? 5 빼기 4 얼마죠? 마일. 이거 얼마야? 마일, 너나 마나 뭐야? 너나 마나 마일.
이거 그렇죠? 이거야. 맞으나? 물어볼게. 원함수가 무슨 함수야? 원함수는 우함수죠. 원함수 우함수였네. 우함수. 그렇죠? 짝수처럼 상수함밖에 없어. 그렇지? 이게 지금 마일 콤마 마일이고 어때? 이것도 구역그냥 김삼아 0 콤마 0 넣고 0 넣으면 0 넣으면 3 이거면 이거 무슨 그렇지? 이거 무슨 X축은 3이니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나 잘못했어 혹시?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가 1 넣었더니 1,1이잖아. 도와주라. 1,1이죠. 그렇지? 1,1이죠. 마일 콤마 1 나올 거래. 그렇지? X축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렇지? 여기 있어. 일단 증명 끝났어. 왜 증명이 끝났어? fx가 항상 0보다 커. 아니 그래프가 W자인데 X축이 일어나면 얘 항상 0보다 크잖아. 증명 끝났다.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밝히면 끝나는 거야. 맞죠? 대단치 않아?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2번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 x가 1보다 클 때 2x 3승 8x 6x 제곱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죠. 자, 어떻게 풀어보자. 어떻게 볼 거야? 우리가 이 범위에서 얘는 얘를 이긴다는 것을 뭐 보여달래. 그렇죠? 가도 됩니까? 자, 풀어볼게. 뭘 한다고? 자, 우리가 부동식일 때는 상수항도 다 넘겨줘. 모두 다 잡아 넘기기 좋대. 다 넘기자. 얼마야? 2x의 3승 빼기 6x의 제곱 8x 마 1이 0보다 커. 이걸 성립하면 되는데, 그렇지? 얘를 fx라고 얘가 이렇게 자변만 괜찮죠? 그랬더니 뭐라는 데 미분에서 이 범위에서 f를 그리는데 이 범위에서 f를 그리는데 그렇죠? 미분을 쳤다. 미분 친 겁니다. 6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8이고 제가 1로 바꿀까? 3x 제곱 빼기 6x하고 플러스 4인 거 맞죠? 인수분해 3하고 3x하고 x죠. 2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죠. 얼마야? 안 돼? 3x x 안 돼? 4. 자, 얘 무슨 근이야? 나 봐봐. 무슨 근이야? 이 소리 안 돼. 근데 얘는 무슨 근? 허근 가지고 같은데? 얘 판별식 얼마야? 9 빼기 12 음수. 혹시 얘야? 아니잖아. 얘야? 아니죠. 누구야? 얘야 얘. 세 번째 계속 증가함수. 계속 증가. 왜 계속 증가하냐고? 이건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야. 우리가 도함수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어. 그렇지? 맞아? 판별식 0보다 작은 애는 얘잖아.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는 얘란 말이에요. 이 0보다 큰 애고 판별식 여기 애고 작은 애 그렇죠? 도함수가 무슨 양수인데? 도함수가 양수면 원함수는 계속 증가하잖아. 얘가 얘라니까. 그렇죠? 얘가 얘래. F는 증가함수, F는 증가함수네. 내가 F 요만 그려볼게. 다시 그릴게. 어떻게 그려? 그려줘. 그렇죠? 이 그렸다니까. F를 그렸어. 그렇죠? 맞습니까? 1, 뭘 지나 1, 1 넣어보자. 1 넣었더니 2, 6, 8 빼기 얼마입니까? 10 빼기 7은 1,3이죠. 1,3. 그래프를 이 범위만 그리려면 그렇죠? 얘를 지울게. 맞아? 구멍을 뚫어야 되죠. 1보다 크다만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증명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그래프 그렸거든. 그렸는데 x축은 얘보다 3칸 아래에 있어. 그렇죠? f는 무조건 0보다 큰 건 맞잖아. 그렇죠? 위에 있으니까. 증명 끝. 그런 식으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갖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너희도 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자, 빨리 단원을 끝내자. 미분을 끝내고 오늘은 개별 지문 받으면서 적분 부정적분 쉽거든. 좀 팍팍 나갈까 그냥 이번 시간에 그래도 되고
봅시다. 우리가 50번 문제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2ax의 제곱 4a 플러스 1x 플러스 a 제곱이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양의 실수 a 값을 구하는 문제. 그렇지? 자, 어렵지 않대?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때 양의 실수 a 값 구하시오. 그냥 얘의 최소값을 보라는 거야. 내가 얘를 과감하게 fx라고 두고 f'x로 그려볼까? 얼마죠? 4x의 3승 4ax 빼기 4 a 플러스 1 미분 친 겁니다. 인수분 해볼게. 먼저 4로 묶어볼까? x의 3승 ax 묶었으니까 a 플러스 1 요만큼이죠. 1인수분 될 것 같은데 혹시 뭘 넣으면 돼? 1을 넣으면 0가 맞습니까? 1 넣으면 0 맞죠? 그렇죠? 얘는 x마 1을 인수하고 그리고 조리제 볼수가 현재 3차, 2차, 1차 상수 뭘로 나눠? 1로 더하자, 더하자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 그렇죠? 오 맞네. 되는 인수분해 그렇죠? 2차 한계수는 1이네. 1차 한계수 1이죠. 상수하는 얼마? a 플러스 1. 근데 a가 무슨 수래? 양수라는 조건 붙어있지 않습니까? a가 양수죠, 그렇죠? a가 양수. 그 물어볼게. a가 양수면 얘 누가 봐도 판별식은 음수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센스 있잖아. 아니, 우리가 얘 호근이죠, 호근. 호근이죠, 그렇지? 얘 당연히 호근 아니야? a가 양수면? 해봐. 판별 얼마니까? b 프라임 b제곱 빼기 4ac 이거래. 얼마인데? 현재 마3 마4a a가 양이면 얘 음수가 맞어. 그렇지? 얘 무조건 호근 가죠. 그러면 3차 방정식 미안 맞죠? 우리가 도함수가 한식은 호근이야. 도함수가 한식은 호근. 그렇지? 몇 번 유형? 3번 유형. 이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며 실근은 1이고 허근 2개라니. 그렇죠? 그거 말이야. 우리가 4차 함수 세 번째 유형이죠. 감소하다가 내려오는 세 번째 유형. 그렇죠? 몇 콤마야? 1콤마 1을 원함수 f의 대박. 그렇지? 1 넣었어 얼마야? f1은 현재 1 플러스 2a 빼기 1 넣었으니까 4a 빼기 4 플러스 a제곱. 정리할까? a제곱 얘랑 얘는 마이너스 2a 얘랑 얘는 마3 이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값이냐? 유함수의 최소값. 내가 구한 것은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된 다음에 최소값을 구했어.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커야지. 항상 이 함수는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면 돼. 즉 최소값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보다 크다. a 빼기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a는 3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말이 작은데 양수니까 이만치가 답인 거죠. 그렇죠? 괜찮을까요? 그런 식의 문제다. 별거 없어. 이 단원이 가장 쉽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 앞에서 배웠던 그래프 연습을 하는 연습을 나쁘지 않죠. 풀고 싶습니까 혹시? 그냥 내가 단원 끝까지 가보자. 간 다음에 좀 풀 시간 드릴게. 속도 가속도를 가볼게요. 속도 가속도로 가보자. 이거는 끝낼게. 갑시다. 우리가 다음 내용이 우리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인데 물리 시간에 조금은 배웠다면서 물리 시간에 조금 배웠다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뭔 소리인가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래. 쌤 위치를 미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위치가 어떤 함수래.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라 할게.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할게. 그렇죠?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잖아. 내가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봉이 있어. 이게 뭐야? 스타트 지점에. 그렇죠? 맞습니까? START 맞죠? 되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영어를 써서 맞습니다. 스타트 맞죠? 조심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되게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볼까 얘가? 영어 공부에서 어디다 쓸까 얘가? 영어 공부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 나는. 영어 공부를 해서 수업을 영어로 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해외여행은 요새 AI가 다 해준다면서 번역을. 그렇죠? 팝하고 뭐랬더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해볼게요. 우리가 나좀 볼게. 얘가 시작 시점이에요. 그렇죠?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시간이고 이게 위치야. 위치야. XT라고 할까? 여기 때는 원천은 그렇지. 1일 때는 3일에 2일 때는 6이야. 3일 때 보란 말이야. 그렇지? 맞습니까? 물어볼게. 혹시 T일 때랑 T일 때는 누가 봐도 3T인 거 3T인 거죠. 그렇죠? 봐봐. XT가 뭐야? T가 이 공에 T 시간 T초로 할까? T에서의 시간이 T일 때의 위치야. 이거 뭐라고? 3T다. 봐줄래? 내가 얘를 미분하잖아. 미분하면 뭐가 나와? 3이죠. 이게 뭔가 하면 velocity 들어봤죠? 속도. 지금 등속도 운동하잖아. 속도가 얼마인데? 3이잖아. 이 속도는 지금 3이야 4.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 인정해? 속도 3 맞잖아. 위치를 미분했더니 속도네. 위치를 미분했더니 속도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맞아요.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 속도를 미분하잖아. 가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가속도 배워볼까? 가속도는 A야. 악셀. 그렇죠? A야 A. 맞습니까? 미분하지 않나요? 0이죠. 얘는 가속도가 있어? 없어.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거잖아. 맞으라?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뭘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반대로 적분하면 이거는 마지막 파트에서 적분 배우고 마지막 파트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을 보셔볼게. 일단은 정의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속도가 뭐라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이 뭔 개소리인가 하면은 시간이 아주 조금 흘렀을 때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났을 때 그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가 이게 바로 속도래. 이게 속도래.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X를 미분함 속도래.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좀 기억할게. 혹은 누구를 이 x를 뭘로 미분해? 이 x를 t로 미분한 거야. 이게 뭐야? v란 말이야.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 되죠? 봐봐. 쌤, 이게 뭡니까? 이거 봐봐. 우리가 미분이 뭐야?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라며 혹은 접선의 기울기였어.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맞아? 이건 함수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 기울기는 예전에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x가 아주 조금 갔을 때 y가 이만큼 변하겠지, 그렇지? 이거의 순간 변화를 x가 조금 갔을 때 y가 이만큼 갔어, 그렇지? 이게 뭔데? 접선의 기울기였다고. 맞아? 이게 미분이었다,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났을 때 위치도 아주 조금 지났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 순간적인 변화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투수가 공을 던졌어. 시속 150km를 찍었대. 스피드건으로 측정을 하잖아. 야구 안 좋아해? 스피드건으로 측정을 해. 맞아? 그게 뭘 취한 거야? 순간적인 속도를 취한 순간적으로 얼마에 취한 거야.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 사진을 찍히잖아. 과속하면은. 그것도 같은 원리잖아. 그렇지? 순간적으로 차가 시간이 조금 지날 때 차가 얼마큼 가는가 시간을 하고, 그렇죠? 그게 속도란 말이야. 순간적인 변화인 거야. 속도는, 그렇죠? 이해되는 거 같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가속도는 똑같죠? 시간에 대한 누구의 속도의 변화율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 누구를 현재 누굴 비교하면 속도를 다시 또 t로 비교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혹은 어떻게 dv를 뭘로 시간, 이게 뭡니까? 바로 가속도이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가속도가 뭐야? 이거잖아. 점점 빨라져. 가속도는 양수야. 점점 느려져.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아버지가. 그렇죠? 속도가 너무 느려지잖아, 그렇지? 가속도가 무슨 거라고? 이해됩니까? 물어볼게. 가속도가 양음이잖아. 속도가 양음이 있어? 있어. 이때 속도가 양인 것은 앞으로 한 거야, 그렇지? 앞으로 한 거야. 속도가 음인 것은 후진한 거야. 뒤로 한 거래. 그렇게 정의되었다, 그렇죠? 다시 속도는 뭐가 존재해? 양음이. 맞습니까? 어디다 써야 돼? 쉬울게. 속도는 양음이 존재해, 그렇지? 음이란 의미라는 게, 속도가 의미라는 건 얘가 역방향 뒤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해됩니까? 자, 물어볼게. 혹시 이건 들어봤어? 속력과 비교하자, 그렇지? 속력은 뭐야? 속력은 속도의 크기래. 속력은 속도의 크기야, 그렇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속력. 이게, 그렇지? 속도의 절대값, 이게 속력이, 그렇지? 맞습니까? 속력은 음수가 없어. 이해돼? 속력은 음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영어 가능하지만, 그렇죠? 물어볼게. 자동차 계기판 본 적 있어, 얘가? 본 적 있죠, 그렇죠? 무슨 개야? 속도계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된 표현이죠. 아빠가 후진을 하실 때도 양수가 나와. 원래 뭐가 맞아? 속력계가 맞는 거야. 원래 의미는, 그렇죠? 속도계가 아니야. 속력계, 그렇죠? 맞아? 아빠가 이제 가끔 잘못하시면 아빠 그거는 속도계가 아니라 속력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넘어갈게. 변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돼? 맞아? 자, 봐봐. 내가 문제를 좀 풀면은 정말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가볼게. 지울게요.
문제 풀고 갑시다. 우리가 현재 51번 문제인데 원점 출발이래. 원점 출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에 T초의 위치가 X는 T3승 이거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1번 문제는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 구하죠. 2번 문제는 뭐냐면 P가 가속도가 4일 때의 위치를 구하죠. 되게 때 동생 또 풀 수 있는 문제 그치? 뭐랍니까? 이게 XT거든? 뭔 소리야? 시간 T일 때의 위치야. 뭐라면 미분할게 VT가 나오니 VT 얼마입니까? 3T의 제곱 빼기 8T 플러스 3 AT와 AT는 6T 빼기 8인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6T 빼기 8이라고 그렇죠? 이해돼? 우리가 P가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 원점 통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야? 누가 여기인 거야? 원점을 다시 통과한대. 아니 얘를 봤더니 이게 앞으로만 가는 그런 운동일까? 아니야. 봤더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그런 식의 운동일 가능성이 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하는데 출발 후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 누가 0이야? 위치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0. 원점을 통과하니까 위치가 0 아니야? 그때의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맞습니까? 인수분해 할게 인수분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죠. 이해돼? 이해됩니까? T마 1 T마 3 물어볼게. 출발 후 원점을 몇 번 통과해? 2번. 출발 후니까 T는 양수일 거고 그렇지? 0 아니잖아.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원점 통과. 또 T가 얼마? 3일 때도 원점 통과. 그렇죠? 이해됩니까? 또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할 때는 시간 얼마야? 3일 때. 그때의 속도 구하시오. 우리 구할 것은 V3 3을 대입하면 27 24 플러스 3 답은 6이네. 속도는 6이란 말이죠. 그렇죠? 되게 쉽네. 말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시간이 음수일 수 없어. 시간이 음수가 안 나와. 그렇죠? 우리 속도 같은 문제는 t가 양수인 범위일 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또 볼게. 우리가 p가 가속도가 4일 때의 위치 구하시오. 가속도가 4래 넘기면 12 t가 2죠. 가속도가 4인 동안은 t가 2래. 그때 위치 2를 대입하면 끝.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걸 배우고 있어. 그렇지? 뒤에 적분에서는 약간 더 복잡한데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제 봐봐. 우리가 자 우리가 51-2번을 고민 한번 해볼래? 51-2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무슨 내용이야? 우리가 얘는 위치가 이럴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야? 이때죠. 속도가 이럴 때. 왜? 봐봐. 우리가 속도가 내 앞으로 가고 있어. 속도가 0. 맞습니까? 운동 방향 바꿀 때는 무조건 속도가 0 돼야 돼. 맞아? 요거 봐봐. 요거 참이죠? 요 참이야? 물어볼게. 혹시 이거 참일까? 이거 참의 곳이야? 이건 참이거든? 이건 참의 곳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양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으니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건 참이지 이건 거짓이야. 근데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언제 공부했다고? 공부를 했었어. 무슨 소리가 하면 물어볼게. 혹시 우리가 f' a가 0이면 fx는 극값을 가져 a에서? 아니 기억나요? 우리가 fx가 극값을 가지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x가 a죠. 0 참이죠. 물론 미분 간단적으로 붙어있으면 그렇죠. 이거 참이야. 이거 참이었어? 아니야. 발레가 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발레. f'a가 0이지만 극값을 같지 않잖아. 그렇죠. 이랑 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 그렇죠. 바꾸는 거야. 맞아? 이게 참이지만 이건 거짓인 거야. 그렇죠. 똑같은 얘기. 그렇지.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대. 미분을 쳤더니 그게 얼마입니까? 4t의 3승 빼기 4인 거죠. 4 묶었더니 t나 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그렇죠. 언제 바뀌어? t가 1일 때 바뀌어. t가 1일 때 바뀌는 거 같아. 그렇지? 맞습니까? t가 1일 때 바뀐단 말이야. 그때 뭘 구하는 문제야? 1일 때의 위치 구하죠. 1을 대입하면 답은 2가 되겠네. 답은 2가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의 문제들. 자, 봐봐. 이제 속도 가속도에 그래프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할게요. 갑시다. 금방 끝나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할 텐데 그래프는 두 종류가 있대. 그렇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무슨 축? 시간축. 따라 지금 왼쪽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원점 왼쪽은 못 그려. 왜? 속도를. 시간은 의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xp라고. 그렇지? 얘는 누구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 시간과 위치,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를 그려볼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A, B, C, D라고 이름 줬어. 그렇지? 맞습니까? 물어볼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렇죠? 물어볼게. 혹시 출발 후 그래프상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꿔? 바꾸는 시점은 민기 언제입니까? A하고 C인 거죠. A하고 T가 A하고 C에서 왜? 어떻게 한 거야? 전진, 후진, 전진이야. 왜? 이건 위치야. 위치. 원점 기준. 위쪽은 양수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또 물어볼게. 혹시 속도가 0인 지점은 언제죠? 경진아, 속도가 0인 지점은 언제일까? B? B는 위치가 여기 아니야? 위치가요. 그렇죠. A하고 C인 거야. 속도가 0인 지점은 역시 A하고 C야. 아까 얘기했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속도가 0이라면 그렇죠. 또 같은 점. 혹은 이렇게 봐도 있잖아. 내가 무슨 함수야? 위치 함수야. Y는 XT 시간에 대한 위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맞습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야. 뭐의 교육이? 접선 교육이. 접선 교육이가 여기 순간은 이때랑 이때죠. 맞죠? 그러면 속도가 음일 순간은 접선의 교위가 음일 때잖아. 뭐 할 때야? 이때 접선교 음이니까 후진으로 봐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됩니까?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시간은 지호야.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언제입니까? 다시 원점 언제야? 시간이 얼마일 때? B일 때죠. 혹은 D일 때 원위치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원위치 뒤로 갔다가 앞으로 원위치 다시 원점 귀찮은 것 같습니까? 그런 기호씨 그런 게 아마 두 번째 그림은 이게 뭐야? 시간이죠. 이게 뭐야? 속도래. 약간 헷갈릴 거야. 좀 헷갈려? 그렸어. 같은 운동이 절대 아니야. 그렇죠? 얘는 위치, 얘는 속도야. 그렇죠? 맞습니까? 이해돼? 여기서 A, B, C, D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 그렇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다. 자, 한번 해보자.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어려울 수 있어. 잘 봐봐, 잘 볼게. 우리가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까? 지우야. 언제 운동 방향 바꿀 것 같아? 언제? B. 그렇지, B란 말이야, 그렇지? 또 하나 더 있죠? D. 우리가 운동 방향을 B하고 D에서 바꾼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얘가 어떻게 한 거야? 속도가 양이야. 앞으로 한 거야. 그렇지? 속도가 음이야. 뒤로 한 거야. 다시 앞으로 한 거야, 그렇지? 요때 운동 방향 바꾼단 말이야, 그렇지? 바꾼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 여기서 시간과 이게 속도 이렇던데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꿔? 이때 바꾸죠. 언제가 이때 바꾸면 안 바꿉니까? 안 바꾸죠. 뒤로 갔다가 뒤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때도 바꾸죠, 그렇죠? 맞습니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 거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그렇지? 이때만 바꾸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비슷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자 물어볼게. 윤서야, 언제 가속도가 여기 될까? 언제죠? 시간 얼마인데? 가속도가요. 언제일까? A죠. 또 C도 있죠, 그렇죠? A랑 C란 말이죠. A랑 C란 말이야. 왜 우리가 얘를 미분한 것이 뭐야? 가속도야. 그쵸? 얘 무슨 교육이? 접선의 교육이, 그렇지요? 언제야? 이때 아닙니까? 가속도가 0. 접선이 0. 예, 0. 그럼 가속도가 음인 순간은 뭐부터 뭐까지야? 끝부터 여기까지. 왜 접선이 음인,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그러면 물어볼게. 얘는 이거 모를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죠?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이거 아주 적분 안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뭐야? 속도야. 속도. 이게 시간이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출발 후 다시 원점을 돌아올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다시 원점을 올까 못 올까? 다시 원점을 못 오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엄청 많이 갔어. 그렇죠. 뒤로는 조금밖에 안 간 것 같은데 뒤로는 조금밖에 안 갔어. 다시 원점 못 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나중에 적분에 들을 거야. 적분에서 그런 내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 뭐야? 그래서 이제 현재 무슨 말이 있어?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 그렇죠. 우리가 52번 문제는 같이 풀어볼까? 52번 문제 그림 그리지 않게. 52번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네. 우리가 그래프 보고 있죠? t가 a에서 가속도가 0이다. 이게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a에서 0 맞죠? 맞습니까? b에서 가속도는 양이 0이야? 음이죠. 왜? 접속이 음이니까. 틀렸죠? 0부터 C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이해됩니까? 그런 식이 돼. 쉽네. 쉬워. 너무 쉬워. 우리가 속도가 활용 연필이 많다 그래도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다만 활용 문제가 또 남아있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현재 지면에서 53번인데 지면에서 초속 39.2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축의 높이. 이게 뭔 소리야? 다 필요 없고 x가 39.2t 빼기 4.9 t의 제곱이라 우리가 쌤 초속 39.2m 다 필요 없어. 여기 다 반영이 돼 있어. 모두 반영이 돼 있어. 그렇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얘만 놓고 문제 풀었잖아. 그렇지? 문제 뭡니까? 1번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죠. 그렇죠? 2번 뭡니까? 최고 높이. 그렇죠? 최고 높이 구하죠. 3번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질 때의 그때의 속도를 구하죠. 그렇죠? 글씨 알아보죠. 자,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 우리 공을 쏘아 올렸어. 그렇지? 하늘 높이 쏘아 올렸어. 어떻게 이렇게 쏘아 올렸대. 그렇지? 맞습니까? 쏘아 올렸는데 일단 기준을 정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방이야. 이게 뭐야? 역방향. 그렇죠? 물어볼게. 속도가 양양 이런 느낌의 그치야. 이해되죠? 그렇게 할게. 이해됩니까? 가볼게. 뭐부터 할까? 미분부터 해볼까? V는 얼마야? V는 39.2 빼기 얼마? 9.8t인 거죠. 그렇죠? 그럼 A와 A는 미분치면 0이고 마이너스 9.8. 많이 보던 거 아니야? 9.8. 그쵸? 중력 가속도. 그쵸? 중력 가속도. 그쵸? 이게 역방향이니까 많이 붙인 거고. 그쵸? 이해됩니까? 그렇대. 이해되죠? 오케이. 뭔가 과학하고 막 연관되어 있어. 그쵸? 봐봐. 얘랑 얘 구하지 않을게. 대박 끝나는 거니까 1번 패스. 2번 최고 높이. 보여? 봤습니까 방금? 최고 높이. 요 순간은 누가 얼마일까? 속도가 0인 거죠. 그렇죠? 속도가 양양 0. 음은 끝이.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인 순간이야. 문제 누가 낸 거야 이거? 봐봐. 계산을 해줬죠.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나누자 392 뭘로 묶어? 내가 뭘로 묶어야 돼? 나눌게. 우리가 391을 나눠서 그렇지. 얼마 나와 그러면 77을 가지고 7, 5, 35 맞아? 6이죠. 그쵸? 속도가 0이라고. 속도가요. 차리자. 땡큐. 야. 오케이. 속도가 그렇지. 그때 또 뭐야? 얘 뭐야? 39.2 요거죠. 얼마입니까? 나눠볼래? 도와줄래? 4?
4대 2, 7, 7 49 7 곱하기 7 그럼 7에 7 7에 7 얼마? 7, 35 이거 좋죠. 다시 또 7 7, 24 바로 되잖아. 몇 개죠? 4개인가? 4개죠. 1, 4 4 곱하기 한 거야? 천재인데? 자, 4대 그치? 4 곱하기 되잖아 그치? 미안합니다. 사람 안 되지. 소리, 티가 사람 안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T가 요즘 처음 T가 4 그때 뭘 구하죠? 높이고 높이 이걸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위치란 뜻이 이거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 그렇죠? 최고 높이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냥 이거는 상식 같은 건데 이런 거가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냐? 과학 시간에 얘 쏘 올렸어. 몇 초 올렸어? 4초 올리면 떨어질 때 몇 초 올려? 4초일걸? 배우나 이거 과학 물리 시간에 4초 그럼 재볼래? 재봤어 혹시? 똑같잖아 아니야 맞을 거야 그렇지 맞을 거야 4초일 거야 그렇지 봐봐 확인해 볼게 우리가 다시 지면으로 그럴 때 속도 다시 지면 속도를 도와줘 그렇죠 누가 0이야? 다시면은 위치가 0이죠 그렇죠 우리 암산 잘하는 친구들 도와줘 얘가 0이야 그렇지 몇 개 있습니까? 3, 9, 2, t 49, t의 제곱 맞습니까? 어떻게? 나눠볼까? 몇 개를 봅시다 나눠죠 49, 9, 8 맞아? 4, 8에서 8 맞는 것 같은데 8로 나눠가지고 8로 맞습니까? 8 t 빼기 얼마? t 제곱은요 맞을 거나 혹시 t 나누면 t 미안 t 8만 t는 그렇죠 우리가 언제야? 최초일 때 시간이 0일 때 위치도 0이지만 시간이 8일 때도 위치가 0인 거죠 그렇죠 8일 때 우리 아까 예상이 맞네 맞죠? 4, 4 그때의 속도 쌤 우리가 이게 쏘아 올렸는데 4초 이 순간의 속도는 양일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면에 닿으면 물론 속도가 0일 수 있겠지만 바로 닿기 직전 혹은 여기 구덩이가 파져 있지 그렇지? 요거를 지면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 속도 음이겠죠 그렇죠? 뭘 대입하는데 우리가 V8 여기 8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래 그렇죠? 답은 음수가 나올 거고 아마 넘어갈게요 그런 식의 내용 이거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쌤이 이 진도를 여기까지 마치고 내가 개별 질문을 받든 뭐라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마지막 챕터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이거다 우리가 dy dx는 뭡니까? 그렇죠?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의 변화율 이게 바로 아까 봤던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맞습니까? x가 아주 조금 올라갔을 때 y가 얼마큼 올라가는가 접선의 기울기 그렇지 맞습니까? 방금 또 뭘 배웠어? dx dt 이게 뭡니까? 속도죠 그렇죠 맞습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거야 시간이 아주 조금 흘렀을 때 위치가 얼마큼 바뀌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또 뭘 배웠는데 뭐 이거래 얘가 접선의 기울기 이건 속도라는 이름이 있어 그렇지 우리가 이건 뭘까 딴 게 아니라 시간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길이 변화율 맞습니까? 시간이 조금 바뀌었을 때 넓이의 변화율부터 시간이 조금 바뀌었을 때 부피의 변화율 그냥 시간으로 미분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딱히 이름이 없어 속도 같은 이름이 없지만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야 누구의 길이와 넓이와 부피의 그렇죠? 맞습니까? 문제를 풀어볼게 됐다 싶을 때 갑시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 그렇지? 중요한 문제가 봐봐. 54. 이거 풀기 전에 중요한 문제 풀기 전에 55번을 먼저 풀자. 55번. 반지름 길이가 2인 9가 있지. 그렇지? 55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2cm인 9가 있었는데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 길이가 매초 2mm, 매초 2mm씩 증가하고 있대. 그렇지? 맞습니까? 우리가 1번 풍선 9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죠. 변화율 얼마? 3cm가 되는 순간. 그렇지? 그러니까 3cm가 되는 순간 S의 변화율. 두 번째 뭡니까? 부피의 변화율. 이런 문제인데 쉽대. 되게 쉽대. 일단 식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식을 만들자. 누구? 반지름은 최초의 단위를 내가 그냥 센티미터로 정할게. 그러면 얘는 얼마큼 증가해? 초당 2mm니까 0.2cm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반지름은 최초의 몇 cm? 2cm였는데 1초마다 이만큼씩 늘어나니까 t초에는 0.2t를 붙이면 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t초 후에 9의 풍선의 반지름 그렇죠? 기억납니까? 건널비 구하는 구조가 4 파이 r의 제곱. 부피 얼마입니까? 3분의 4 파이 r의 3승. 맞죠? 맞습니까? 얘를 리본 치잖아. 리본 치면 얘 나온다. 리본 쳐봐. 얘 나오잖아. 그렇죠? 적분하면 얘가 나오고 리본 치면 얘가 나온다. 이게 옛날에 어느 학교 수리노수 논술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왜 쟤를 미분하면 잘 나올까? 근데 교과가 아니잖아. 그렇죠? 교과가 아니야. 그렇죠? 몰라도 그냥 자, 그렇대요. 이해되죠? 저우지가 그렇대. 우리가 봐봐. 우리가 건널비 변화율 뭔데? 건널비 S T가 S는 얼마야? 이거 나면 4파이고 4파이 2 플러스 0.2t 요거죠. 뭘 구하죠? 얘가 3cm가 되는 순간은 몇 초 후야? 몇 초 후죠? 얘가 언제 3이야? t가 얼마? 5일 때죠. 그렇죠? 5초 후에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 뭐 하면 됩니까? 미분을 친 다음에 5를 대입하는 거야. 5초 후에 변화율 구하는 거죠. 미분 칠게 합성함수야. 건미분 얼마? 8파이 2 플러스 0.2t. 속미분 0.1을 곱하면 속미분 이 됩니까? 일단 뭘 대입해? 뭘 대입하기? 5 대입하면 되면 S 프라임 5 얼마죠? 5 어때? 8파이죠. 5 넣으면 얼마? 3이죠. 맞습니까? 곱하기 5분의 24파이 이게 됩니까? 그런 식이야. 부피 내가 해야 됩니까? VT가 얼마야? 3분의 4 파이 R의 3승. 역시 5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은 미분 친 다음에 뭘 대입해? 5를 대입하면 된대. 합성함수죠. 건미분 얼마?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 속미분 0.1을 곱하자. 여기에 5 대입하면 또 답이 나온다. 그렇지?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데 앞에 54번이 또 중요하대. 54번. 내가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일 거야. 일단은 자, 내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 봐봐. 무슨 문제냐면 윤서입니까? 윤서가 가로등 아래를 출발했어. 내가 그리는 게 지금 가로등이죠. 그렇죠? 가로등. 맞습니까? 가로등. 그렇죠. 잘 그렸습니까? 윤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렇지? 여학생이죠. 그렇죠? 움직이고 있어. 기가 막히죠. 맞아. 그랬더니 그림자
좀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림을? 인정합니까? 왜 미대를 안 갔을까? 괜찮습니까? 잘 그렸죠? 괜찮습니까? 진짜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인정해. 그렸는데 키가 얼마? 1점, 키가 1.1이고 이만큼 1.1이고 다르던 거 4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두 문제인데 1번 문제는 그림자 앞끝의 움직임 속도 그림자 앞끝의 움직이는 속도. 두 번째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라는 거 그렇죠. 나쁘지 않죠. 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가볼게요. 되게 중요하네. 자, 우리가 일단 뭘 구해야 돼? 그림자 길이는 파란색, 2번. 파란색의 길이, 파란색 길이, 그렇지? 조건 하나 더 있죠. 얘가 어떻게 움직인대? 초속 3m. 초속 3m. 맞습니까? 얘가 초속 3m, 초속 3m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바로 R을 출발해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시간이 t일 때 요 길이가 당연히 3t죠. 3t 거야, 그렇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되게 쉬워. 이게 몇 t인지 구한 다음에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얘가 몇 t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해본 거야? 닮음이 맞지 않을까? 맞아, 그렇죠? 혹시 이게 몇 대 몇이야? 2대 5죠. 2대 5 아니야? 이게 4.0이니까. 어? 내가 지금 그림자 길이를 뭐라 할까? x 할게, 그렇지? 뭐 대 뭐는? x 대 x 더하기 3t가 1.6대 사람,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 이를 뭘로 16대 40이야. 16대 40이야. 2대 5인 거 인정하죠? 그렇죠? 2대 5란 말이야. 2대 곱해볼까? 현재 몇이야? 5x는 얼마? 5x는 2x 플러스 얼마? 6t입니까? 6t인 거죠. 넘겼다 얼마? 3x가 6t래. 그럼 x는 2t. 이렇게 되겠다. x가 얼마야? 2t야. 또 물어볼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혹시 dx, dt이죠? 맞잖아. 그림자 길이 x가 있어요. x를 시간으로 변하면 돼. 답은 2번 답은 그냥 2네. 너무 허무하죠? 요거 t로 변한 거야. 그림자 길이는 초속 2m씩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근데 봐봐.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 잘 봐봐.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같아 보이잖아. 같지 않대. 봐봐. 왜 같지 않으면 그림자 길이는 최초 0이었어. 이 사람은 누구? 윤서입니까? 윤서가 최초에 이렇게 해서 있어. 이렇게 해서 있어. 그렇지? 그림자는 0이었어요. 여기였다가 봐. 여기였다가 그림자가 여기였어.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 거야. 봐봐.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된 거라고 했죠. 그림자 길이는. 이해됩니까? 근데 그림자 앞끝의 움직임은 그림자 앞끝은 최초에 그냥 점에서 여기 있어서 그렇지? 여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앞끝만 본대. 앞끝만. 그림자 발밑은 보지 않는 거야. 앞끝만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x가 아닌 y. 이 y를 적분해야 되지 않을까? y. 그림자 길이는 얘란 말이야. 그렇지? 앞끝은 최초 있다가 이만큼 갔어.
그림자 그림자 길이는 앞끝 빼기 뒷끝이거든. 이 길이잖아, 그렇죠? 얘는 온리 앞끝만 보겠다, 앞끝만 보겠다고, 앞끝만 보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x가 아닌 y를 미분한대. 현재 y가 몇 t긴 3t 더하기 2t죠. 5t. 답은 1번 답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좀 헷갈립니까? 괜찮죠? 그런 식의 부분이고. 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나 일단 잠깐 수도할게. 수도하고